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자식을 키우는 일은 자식으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품 안의 자식이란 말도 있으니까요. 부모로서 힘겹습니다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일이죠. 관심이 지나치면 방해가 됩니다. 또 무관심으로 일관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이래저래 어렵습니다. 결국 부모는 자신을 제어하면서 동시에 자식의 용수철 같은 심리와 행동을 바라봐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적정선은 어디일까요? 의문과 함께 안드로메다 소녀를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쪄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색싹 땅콩차 가져와. 비행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안드로메다 소녀. 어제에 이어서 전근호 작가와 정명섭 작가를 모시고 나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 얘기 또 네. 누구나 그 시절을 거쳐왔다는 얘기. 네. 또 부모들이 쉽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애들한테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들. 물론 그 중간에 야동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 예, 야동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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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리가 있다는 거. 네. 오늘은 어떤 얘기죠? 오늘도 좋은 얘기를. 네, 좋은 얘기. 오늘은 그럼 부모와 자식 그 중간쯤 그런 얘기를 한번 할까요? 예, 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소설을 거론하자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의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가 아이만 갖고 청소년만 갖고 얘기할 수도 없고 부모만 갖고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접점, 계면이라 그러잖아요. 아, 네. 경계라는 말하고 계면이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다른데 경계는 분명히 그어진 거고 계면은 두 개의 관념이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닿은 면이에요. 네. 그래서 계면이란 말이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경계란 말은 안 맞는 것 같고. 네. 엄마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이 다 있는 그 면. 또 이제 집합으로 말하면 교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커지냐, 꼭 커진 게 좋은 거냐.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아이는 부모 마음에 안 드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 마음에 드는 아이는 한 30년쯤 뒤처진 아이거든요. 네. 부모의 가치관,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 그거에 흡족하다 그러면 얘는 그닥 진부한 아이야. 애늙은이일 수도 있겠네요. 네. 도대체 저 녀석은 왜 저러고 사나 이 정도 돼야 얘는 정말 오로지 자기의 인격인 거지
부모한테 맞으면 사실은 좀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나는. 네. 제 기억을 돌이켜봐도 제가 뭔가에 열중했을 때는 제 스스로 그거를 이제 납득했을 때였어요. 예를 들어서 글을 쓸 때나 아니면 이제 집사람이랑 연애를 할 때나 스스로 이제 납득을 했을 때였는데 사실 그 부분은 교육이라든지 부모의 얘기만으로는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부 잘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은 뭐 공부 안 하는 게 더 편했으니까 그 시절에 놀았던 거고 그리고 저는 그 시절에 놀았던 거에 대해서 지금 별로 후회는 하고 있다. 그 한문 공부가 안 돼서 역사 원전 뒤져볼 땐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아는데 사실 그건 지금 납득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도 힘든 시절이지만 어른이 아이를 바라보는 것도 쉬운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책에서 나왔던 거 청소년 자살 1, 2위가 됐던 건 사실 청소년한테도 지옥이지만 그런 청소년들을 둔 부모한테도 지옥일 수 있다는 생각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직 아이가 없고 아직 그때 시절이 저한테 한 20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 학창 시절은 그냥 회색이었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시절. 심지어 군대 시절보다 더 악몽 같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사실 군대라는 거는 갔다 오고 시간이 지나면 좀 좋은 쪽으로 이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간은 과거에 대해서 좀 오만해져요. 네네. 그런데 학창 시절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기억이 거의 안 나요. 제 경험은. 왜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출구가 없다. 근데 군대는 사실은 좀 고참이 되거나 저녁 일자 가까워지면 제대가 되는 거고 뭐 글도 사실은 글 쓰는 게 제일 힘든데 글은 쓰다 보면 끝이 보이잖아요. 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학창 시절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끝이 보이질 않았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음이 너무 여려서 어떤 거에 대한 기준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비단 이제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고 그 시대만의 문제는 또 아니었을 거라고요. 지금 뭐 미생에서도 그렇지만 뭐 직장 밖은 지옥이다. 하지만 전 사실 학교가 더 지옥 같아요. 직장은 사실은 그래도 어떤 일종의 파워 게임이라든지 뭐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학교는 사실 그런 규칙이 먹히지가 않는 안 먹히죠. 예, 곳인 것 같아요. 지금 더 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상이 잔인해지니까 학교는 점점 더 지옥이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놀란 게 청소년 소설을 제가 작년부터 좀 파고들기 시작했는데 최근 청소년 소설 흐름을 읽기 위해서 작년 초에 굉장히 많은 책들 읽었는데 놀란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청소년 소설이라 그러면 하이틴 로맨스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수위가 엄청나게 셌다는 거. 제가 읽었던 다른 책에서는 뭐 조건 만남, 그다음에 납치, 강간 이런 얘기들이 청소년 사이에서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가가 좀 오버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이거나 다 존재했던 사건들이라고. 트렌드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청소년 문학은 아예 반대쪽. 이걸 다 외면해버린 지나치게. 아름다운 쪽으로 갔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그 상처를 보여주지 않는 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아무래도 장르 천착하던 작가니까 저는 그냥 정면으로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 맞아요. 네. 지옥은 숨긴다고 지옥이 아니진 않거든요. 네. 그런 얘기는 뭐 충분히 우리가 공감도 하면서도 사실은 서로 먼저 꺼내지 않는. 그렇죠. 네. 꺼내기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꺼내는 게 금기인 것 같고, 저도 똑같이 좀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 시기를 보냈을 텐데 굉장히 얌전해 보이는 그 눈웃음과 뭐랄까 전체적인 얼굴이 웃는 얼굴이에요. 되게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보기에 굉장히 착해 보이는. 네. 뭐 착하다고 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안 보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헤어스타일을 봐도 머리가 굉장히 단정하고 파마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저 파마해서 저렇게 다듬기가 쉽지 않아요. 길면은 쉬운데 파마해서 잘라서 귀가 나오게 해서 저렇게 가르마를 딱 타서 다니기는 건 굉장한 공력이 필요하고 아침에 드라이의 힘을 많이 빌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딱 보면 알아요. 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드라이나 부모 노릇이나.
아니 근데 착하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저기 정건우 작가의 시작이라든지 뭐 초기 작품 아니고 최근까지 흐름은 이제 좀 호러 소설에 좀 가까웠어요. 이제 호러 소설이었죠. 이게 뭐 팔다리 절단, 뭐 내장이 보이거나 뭐 머리가 굴러다니는 뭐 이런 거는 사실 예사로 보이는 작품이라 사실은 이게 저도 대타였는데 전건우 작가도 대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조금 걱정이 되긴 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짧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이제 저도 마음에 들었으니까 뭐 출판 소개시켜 줬겠죠. 근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을 잡아준 작품이라. 그래서 이제 저는 센 소설을 좋아했는데 쓰는 걸 좋아했는데 좀 부모가 되고부터는 잘 못 쓰겠더라고요. 좀 그런 제약이 생겼습니다. 네. 혹시라도 아이한테 그런 게 한 방이라도 튈까 하는 염려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기를 보고 있으면 지금 이제 6살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내장으로 줄넘기하는 이런 장면을 쓰려고 하다가도 아이 귀저귀를 한번 갈고 오면 그런 마음이 싹 모장 해제돼 버리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죠.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물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좀 물러지게 되는 것 같고.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6살이라 그랬죠. 이제 7, 8살 이렇게 되면 더욱 잔인한 소설을 쓸 수 있게 돼요. 다시 독해지는가요? 더 독해질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좀 걱정 많이 해도 다행이네요. 아이가 충분히 아빠의 문학적 소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속 안 새기는 아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간 조짐이 보입니다. 네, 좀 있으면 이제 7살, 8살 이렇게 돼서 그 친구가 중2가 되면 아마 우리 전 작가님은 굉장한 작품을 쓰고 있을 거예요.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소설을 쓰면서도 기사도 보고 주위에 뭐 청소년을 가진 부모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내 아이가 이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정말 잘 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라는 걱정을 사실 지금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요, 부모라면. 앞서 정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그런 세상이고 그야말로 아이들 청소년 시기가 누군가한테는 지옥도와 같으니까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이 사실은 지금부터 좀 되거든요. 일부 이 카운셀링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어줘라. 믿는다고 해라. 아빠가 널 믿어. 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애 스트레스 받아요. 믿는다고 하는 게. 그 말이 엄청난 중압감이 되거든요. 그럼 믿는 독에 발등 찍힌다 이런 얘기도 안 되나요? 그냥 같이 웃어주면 돼요. 같이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 애가 지금 큰애가 26, 둘째가 22인데 아들만 둘인데 아직까지는 네 식구가 같이 극장을 다녀요. 뭐 보러 가자. 뭐 하자. 뭐 예약해. 그러면 이제 물론 걔네들은 주로 SF를 봐요. SF 쪽으로. 요즘 이제 유행하는 영화들. 그래서 쭉 이렇게 같이 보기도 하고 물론 그 이제 스타워즈 시리즈를 제가 CD로 애들한테 주고 뭐 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명작이죠. 그래서 같이 가서 그런 걸 보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아직은 가족적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다 큰 녀석들이에요. 다 여자친구 있고.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드님 여자친구 마음에 드시나요? 한 7, 80점. 근데 지덜이 좋다면. 어쩔 수 없.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거야. 저희도 매형이 이제 미국 분이신데 처음에 누나가 이제 결혼한다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존 마이클 엘리엇이라고 해갖고 어머니가 이제 뒷목 잡고 거의 넘어가실 단계가. 그런데 이제 뭐 매형이 워낙 점잖고 그다음에 뭐 그 나이 때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누나가 그리고 이제 둘이 워낙 잘 맞았어요. 외국 생활을 워낙 오래 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뭐 최고의 매형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이제 가족들 사이에도 좀 중압감이나 힘들죠.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뭐라 그럴까요?
자기는 관심이지만 상대는 부담인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사랑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겹잖아요. 태극기 휘날리며. 네. 그 동생은 형의 사랑이 과연 좋기만 했을까요? 부담스럽죠. 사랑은 부담스러워요.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거. 그러니까요. 부모도 그렇고 되게 힘들어요. 잠깐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왜 어제 우리 정민섭 작가가 엄마가 야식을 해갖고 왔는데 불 끄고 자고 있었다 그런 얘기 했었죠.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방이 없어서 학교 도서관에서 학교 앞에 있는 사설 도서관에서 몇 달을 지낸 적이 있어요. 방이 없어서. 누나들하고 거기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나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근데 아버지가 새벽 한 5시쯤이면 아침에 새벽에 도서관에 들려서 도시락을 놓고 가요. 내 도시락을. 네. 우리 아버지 이제 뭐 평생 노동을 하신 분인데 근데 나중에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 갈 때 한 번도 깨 있은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아버지 오실 때 반 정도는 깨 있었어요. 항상 네, 반은 깨 있었는데 내 딴에는 차마 일어나서 그 도시락을 못 받겠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는 척하고 누워 있다가 아버지가 가시고 나면 싹 따라 내려가서 정말 새벽 안개 속에 우리 아버지는 키도 작았는데 아버지가 저만치 이렇게 연장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본 적이 많아요. 나는 어린 시절을 중고등학교를 내가 빨리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이 집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청소년 때부터 네, 어릴 때부터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내가 가장이니까 내 처자식을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돼. 저도 좀 그런 마음이 강한 편이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그런 게 없는. 그래 보여요. 저는 집사람이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꿈은 집사람이 쓰는 로맨스 소설이 대박이 나서 이제 얹혀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집사람 원고를 받기 위해 출판사 연락이 오면 집사람 원고를 받기 위해 제 원고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혹시 좀비 좋아하세요라고 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1+1으로. 아니 뭐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집사람이 설거지하거나 밥하는 게 싫어요. 빨리 써야 되는데. 그럼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이게 좀 천재적인 기미가 좀 보이거든요. 제 눈에 보기에. 저런. 그래서 좀 해서 저는 그런 게 보이고 이게 저도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냥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도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30살에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가 됐고 32, 33에 처음에 글을 썼을 때 뭐 가끔 얘기하는데 엑셀에다 처음에 글을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누가 그거 분량이 얼마 되냐 전화로 물어봤을 때 1720 몇 줄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상대방이 그걸 듣고 이제 웃는데 완전 비웃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약간 글이 안 풀릴 때 잘 때 그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박관념들이 역설적으로 저한테 계속 글을 쓰게 만드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질투는 나의 힘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엑셀을 하실 수 있었나 봐요. 그때 유일하게 했던 게 엑셀이라서. 파워포인트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글에 관한 지식이 없었냐면 글을 쓸 때 아래 한글이나 워드로 해야 된다는 것조차 몰랐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충분히 작가로서 활동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를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나보다 더 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은 없다고 항상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길을 가면 갈수록 더 멀어져 보인다는 목표, 제가 세웠던 목표들이 더 멀어져 보인다는 느낌을 드는데 그 야구 선수 임창용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전 그 말에 아주 공감을 해서 이제 종종 많이 쓰고는 있는데요. 그 길은 나 있는 길로만 가야지 길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뭐 가다가 처음 가는 길인데 길을 잃고 넘어지고 상처 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오히려 남들이 갔던 길을 멀쩡하게 가는 건 더 오히려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다 글로만 가면 뭐예요? 그거는 인생이 아니죠. 인생이나 삶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 청소년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 여기 나온 7편의 얘기들도 일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외계인서부터 흔히 보면 그렇지만 저는 이게 일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상이라고 표현을 더 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작가들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는 놀란 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쓸 줄 몰랐어요. 이름을 듣고 면면이 듣고 예. 이런 식으로 쓸 줄은 몰랐는데 나처럼 나보다 더 심한, 나보다 더 많은 글을 쓰기 위한 고민을 했구나. 왜냐하면 작가들은 그런 걸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흉내는 못 내지만 얼만큼의 노력이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아는데 전부 다 청소년이라는 특별한 이제 타이틀이나 관심 주제였죠. 왜냐하면 나이대가 지금 거의 대부분 저희처럼 30대나 40대 그렇죠. 정도라 이제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고.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버릴 만한 글자는 버릴 만한 작품이나 처진다는 작품은 제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얹혀 가야죠.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제 아이한테 대입을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새끼한테는 잘 안 돼요. 원래가.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간단해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정은섭 작가가 속도보다 방향이다. 맞아요.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방향을 잡은 다음에 속도를 내라.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죠. 우리 이건 제가 부모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아이는 아직 방향을 안 잡았어요. 그죠? 그렇죠. 속도냐 방향이냐 이전에 얘가 아직 방향을 안 잡았는데 저기가 맞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월권이고 또 정말 맞는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꾸 저기가 맞다 그러고 속도를 내라고 애를 자꾸 이렇게 몰면 그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기 실패로 끌고 갈 수도 있는. 왜냐하면 애를 망치죠. 그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 특히 이제 예전 글을 보면 느끼는 게 우리가 지금 휴대폰이란 걸 들고 다닌 지가 이제 30년이 안 됐거든요. 안 됐죠. 30년 안 되고 특히 지금의 스마트폰은 10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 스마트폰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상상 이상의 물건들이 나오겠죠. 손목에 칩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띄우거나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뭐 사실은 이건 휴대폰도 그렇지만 세상도 그렇게 계속 변하고 그래서 예전의 가치관이나 목표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자기 기준이잖아요. 자기가 걸어왔던 길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그거를 쉽게 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의 길을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뭐 전 넘어지는 거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넘어질 때 잘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때 부모의 힘이 좀 필요하겠죠. 네, 옆에서 일으켜주고 그다음에 뭐 상처난 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다시 이런 방법으로 안 넘어질 수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어른이라든지 이게 뭐 가족의 어른일 수도 있고 사회의 이제 장년층이 해야 될 전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이 더 잘 된대요. 조부모들은 내가 얘가 몇 살 될 때까지나 볼까. 그러니까 일단 내 아이의 아이니까 그렇죠. 좀 한 다리 건너서 걔에 대한 걔 미래나 방향에 대한 욕심이 조금 덜해요.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아이답게 키울 수 있어요. 외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얘네들이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를 자란대요. 확실히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모 같은 경우에는 좀 객관화시키기가 쉽지 않죠. 사랑인데 굉장히 맹목적인 사랑의 형태더라고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사실은 이해가 바탕이 된 사랑이어야 되는데 이해 이전에 내가 이미 이 아이의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자칫 방향을 잃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6살밖에 안 됐는데도 가끔 내가 이 아이를 잘 이해하고 있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1년간 이 아이하고 같이 했던 게 뭔가면 얘가 즐겨보는 만화를 같이 좀 보자. 그래서 되게 유치하고 그렇게 느껴지는데도 무조건 소파에 앉아서 같이 봤죠. 좋아. 그거 참 좋은 거예요. 파워레인저도 보고 도라에몽도 보고 뭐 또봇도 보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얘가 평소에 왜 이런 행동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좀 잘하고 있는지가 그래도 어렴풋이 좀 알겠더라고요. 그쵸. 좀 마찬가지로 뭐 이런 안드로메다 소녀도 그렇지만 이런 책들도 부모가 청소년과 함께 좀 읽을 수 있다면 그런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뭐 어제도 제가 이게 중간중간에 부제를 읽어드렸지만 이 부제를 보면
놀래고 안 읽으실 부모들이 많아요. 식겁하시죠. 예, 이게 뭐냐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 마음속에도 다 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뭐 예전이라고 지금 청소년들보다 딱히 도덕적이거나 뭐 이러진 않았어요. 단지 수단이라든지 뭐 통로가 어떻게 되는지 몰랐을 뿐이 옛날에가 더 앙큼했어요. 맞습니다. 네. 콩밭에서 한번.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작가가 들려주는 부분도 굉장히 재밌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시고 이제 뭐 학교라든지 도서관 같은 곳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 마련해서 저희를 초청해 주시면 이제 뭐 저라든지 정건우 작가 이제 시간이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강의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제 뭐 이런 다른 조건 안 보고 유일하게 생각하는 데가 학교거든요. 좀 방과후 학교라든지 학교 도서관에서 하는 데는 사실은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는 편이니까 저기 하고 먼데 뭐 울릉도 이런 데도 정건우 작가 갈 겁니다. 네,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EBS의 모 PD께서 이 방송을 굉장히 열심히 들으신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김진혁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이 정명수 작가가 얘기한 대로 뭐 어제 저도 얘기를 했지만 7명이 모여서 해도 좋고 아니면 뭐 어떤 단위가 됐든지 간에 모여서 이런 책을 한 번씩 읽고 각자 하나씩 읽고 금방 읽잖아요. 앉아서 금방 읽으니까 막말로 가서 책을 나눠주고 지금 읽으라고 해도 그 자리에서 30분 안에 다시 모여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단편들이라 한 번 읽고 잠깐 쉬고 다시 읽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얘기도 해보고 극 중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자기 생각도 얘기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올 겨울 동안에 각 학교들이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3이나 뭐 요즘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개학을 할 텐데 사실은 지금이 이제 가장 많이 지식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사실은 뭐 책이 가장 그 부분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니까 연락을 언제든 주시면 뭐 게시판을 연락을 주셔도 되고 뭐 출판사에 연락을 주셔도 언제든지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꼭 이렇게 지식적인 거나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흔히 유익하다고 말하는 그런 책들도 좋지만 이런 걸로 한번 애들을 확 틀어놓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작용들이 좀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좀 권해드리고 나머지는 책방으로 달려가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뭐 이제 군에도 다녀왔으니까 졸업과 취업이 당면 과제죠. 연애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독신을 선언한 게 아니라면 연애를 통해 결혼하는 게 좋겠죠.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뭐 제가 또 졸지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춘기 시절을 어찌 넘겼는지 아찔하지만 제대로 참았을 때도 있고 아이들과 전쟁을 벌인 기억도 숱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라서 다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책 속의 주인공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라기보다는 부모 혹은 이모, 고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문학이라는 구분이 불필요하고 부모도 읽어야 한다고 했고요. 맞벌이가 많은 시대라서 아이들이 대화할 대상이 없습니다. 맞벌이 아니라도 부모와 상의한다는 아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누가 문제겠습니까? 부모가. 어른이 고쳐야 마땅한 일입니다. 아이들더러 따라오라고 할 게 아니라 녀석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봐야 합니다. 거기서 함께 손뼉치고 노래도 부르면서 조금만 방향을 틀어보자고 권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길로 따라올 겁니다. 물론 올바르냐 아니냐의 기준도 어른의 가치관 하나로 결정한 문제는 아닙니다. 대화, 합의, 절충 등등. 이거 마치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 같이 들리지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방식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같이 파릇한 방송, 어른답게 성숙한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